안녕하세요. 가장 무섭고도 두려운 반응, 무풀의 2주일을 보냈습니다. 1화를 올린 후에 바로 이어서 다음 주에 2화를 준비할 생각이었는데요. 바쁨을 핑계로 2화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 소개 잠깐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1화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저는 부산에서 수진컴이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방문 교육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20대 중후반이고요. 문의 전화가 오면 제가 직접 거기에 찾아뵙고 이제 사무실이나 혹은 댁이나 여기에서 직접 1대1로 컴퓨터 활용 방법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취미로 웹 마케팅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이제 또 관련된 사례들도 많이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웹 마케팅 쪽으로도 점차 사업 분야를 확장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콘텐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콘텐츠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또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제가 웹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고요. 이 동영상은 웹 마케팅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주일 동안 2화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고민해봐야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비슷한 컨셉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꽃샘 추위도 남아있고 이번엔 실내입니다. 한 회당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잘 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네요. 주시아의 재미난 마케팅 2화 시작합니다. 콘텐츠라는 단어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저는 심영래 감독님의 영화 디워 인터뷰에서 콘텐츠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뒤로 웹 2.0, 플랫폼, SNS 등의 개념이 쏟아지면서 더욱 자주 쓰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심영래 감독님의 영화 디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래픽 위주로 보거든요. 콘텐츠란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하는 영화나 음악, TV 프로그램부터 인터넷상의 소소한 정보 및 자료 등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그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친구를 위한 생일 이벤트나 간단한 저녁 식사도 인터넷 환경에 빗대어 보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앞으로 제가 전달할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컴퓨터를 만지기 시작한 1999년 전화선을 통해 PC 통신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게시물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만 놀고 TV나 신문은 잘 안 보겠네. 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하지만 그 글 아래에 다른 주장을 하는 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재미난 것을 만들어 봤자 어차피 낮은 수준의 자료밖에 만들지 못해요. 즉, 과거부터 전문적으로 자료를 만들던 방송 및 언론사의 질 높은 콘텐츠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을 이용하긴 하겠지만 대중매체의 영향력은 여전할 거예요. 그로부터 10년 하고도 몇 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누구의 말대로 갔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영화를 보고 싶거나 뉴스를 알고 싶거나 혹은 여가 시간이 남을 때 무엇을 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거나 뉴스를 읽거나 하진 않나요?
그리고 내가 읽는 글의 대부분이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던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대중매체보다 개개인들이 올리는 게시물들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전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개인이 만든 컨텐츠가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콘텐츠들은 어느 순간부터 대중매체의 콘텐츠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정보를 찾아야 하거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할 때 포털 사이트나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손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인터넷상에 쌓인 정보나 지식을 특정 비용 없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게임, 운동 등 대중매체의 품질 높은 콘텐츠에 의존하기보다는 품질이 낮더라도 내게 맞는 콘텐츠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이제는 신문을 받아보는 일도, 저녁밥을 먹고 9시 뉴스를 편안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일도 이제는 많이 드물어졌습니다. 기존의 대중매체는 내가 원하는 정보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에 집중하였기 때문이죠. 대중매체의 콘텐츠의 퀄리티는 높지만 그러한 콘텐츠들이 나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즉 나와 그다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콘텐츠로 취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옆집에 사는 꼬마가 웃는 얼굴로 안녕 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된다는 의미죠. 앞서 품질은 높지 않아도 나와 소통하는 컨텐츠, 나에게 딱 맞는 컨텐츠가 주목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소통하는 컨텐츠는 사회 영향력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등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에서 무게추 중심이 소통할 줄 아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기울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결과 기존의 TV 방송이나 뉴스에서도 더욱 능동적으로 시청자와 소통하기 위해 시청자가 참여하거나 취재한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소비자가 공감하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도태되는 시대적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재미난 사실이 있는데요. 기존의 대중매체가 모든 개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색을 통해 과거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되다 보니 개인의 욕구나 취향이 정말 다양해졌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뉴스만 모아서 보거나 특정 장르의 음악을 듣거나 개개인의 이벤트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들도 자신의 전문 지식을 특화한다면 적잖은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즉, 사회활동 분야가 세분화되고 개인의 취향도 다양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할 수 있어요. 조회수 1, 2 정도의 초라한 게시물이 다수의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글을 읽은 소수의 사람에게 즐거움이나 공감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훌륭한 콘텐츠로 기억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주시아의 재미난 마케팅에서는 개개인이 이런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떤 웹 마케팅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2화 콘텐츠의 가치 이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응원이나 질타의 메시지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